교통조 4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의 도덕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도덕 4단원 힘과 마음을 모아서의 4차 시 함께 해보아요입니다. 교과서 82에서 85쪽이에요. 교과서 82에서 85쪽 펴주세요. 네, 오늘 공부할 게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4단원에서 협동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네, 협동을 잘하려면 어떤 마음가짐을 지녀야 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협동하는 생활 태도를 길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2쪽의 생활 속 이야기 무용대회가 남긴 가르침이라는 동영상을 하나 볼 거예요. 네, 보고 나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20여 년 전, 나는 우리 학교를 대표하는 무용부 단원이었습니다. 그해 여름방학에 있을 전국 무용대회에 출전하기 위해 우리는 봄부터 숲속의 작은 무도회라는 제목의 발레를 준비 중이었습니다. 제목 그대로 숲속 친구들이 무도회를 열게 된다는 내용으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가 생기지만 함께 힘을 모아 어려움을 이겨내고 즐거운 무도회를 연다는 교훈이 담긴 무용극이었습니다. 학기 중에는 발레 기본 동작을 익히는데 열중했고 여름방학을 며칠 앞두고는 본격적인 연습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발레극의 주인공은 단 한 명. 주인공 친구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풀벌레나 꿀벌, 나비 같은 초라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나 또한 숲속의 요정이라는 조연이었습니다. 주인공을 빛나게 해주는 역할이라고는 하지만 일단 조연이라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연습을 하면 할수록 주인공 친구를 향한 질투와 불만은 커져갔습니다. 분홍 발레복을 입은 그 친구와 달리 마치 밀림 속 타잔처럼 너덜너덜한 잎사귀 치마를 입어야 하는 것도 몹시 불만족스러웠습니다. 더군다나 무용 선생님의 편애 또한 우리들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주인공 친구가 틀리면 다음부터 잘하라는 말 한마디가 끝이시면서 우리들의 사소한 실수는 절대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이 콕콕 집어내셨습니다. 너희들 동작이 또 틀렸잖니? 자, 처음부터 다시 해보자. 조연인 것도 서러운데 조그만 실수에도 꾸중을 들어야 하니 자연히 주인공 친구가 미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불만 속에서 무사히 연습을 마치고 마침내 무대에 오르던 날, 우리는 속상한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각자의 역할에 맞춰 최선을 다해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주인공 친구가 점프를 하다가 다리를 삐끗하는 실수를 했을 때도 우리는 당황하지 않고 단합된 모습으로 분위기를 한껏 띄웠습니다. 무용 선생님의 엄격한 지도 아래 더 많이 연습하고 더 많이 노력한 우리 조연들은 환상적일 정도로 호흡이 척척 맞았습니다. 우리의 하나 된 모습은 심사위원들과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우리에게는 뜻깊은 추억을 만들어주었습니다. 단결하고 화합하는 모습에 가장 큰 비중을 둔다는 심사 기준에 따라 무사히 공연을 마친 우리 학교는 큰 영광을 안게 됐습니다. 단합된 모습으로 아름다운 공연을 선보인 행복초등학교가 최우수상을 받게 됐습니다. 상을 받고서야 깨달았습니다. 선생님이 그토록 우리 조연들을 다그치셨던 이유를
세상을 빛내주는 것은 화려한 주연이 아니었습니다. 주인공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뒤에서 묵묵히 일하는 숨은 조연들. 그들이 진짜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선생님은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빛나는 성공 뒤에는 훌륭한 조연이 있다는 진리를 말입니다. 잘 봤지요? 네, 영상 속에서 무용대회를 준비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네, 조연을 맡은 친구들이 주인공에게 질투를 느껴서 자신의 역할에 불만이 생겼습니다. 자, 그렇다면 협동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쵸? 나만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함께 생각해야겠지요. 우리가 드라마를 보더라도 주인공만 있다면 그 드라마는 절대 재미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쵸? 그 주인공과 함께 호흡하는 여러 주변의 조연 배우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드라마가 더 잘 될 수도 있는 거겠죠. 무용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공 친구만 잘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죠. 함께 다 같이 한 무대를 조화롭게 이루었을 때 무대가 멋진 거예요. 예를 들면 오케스트라 공연을 갔을 때도 한 악기가 특별하게 잘한다고 해서 그 전체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음악이 아름답게 들리지 않죠? 각각의 악기가 조화를 이루었을 때 음악이 아름답게 들리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때, 협동할 때 더 예쁜 소리, 더 멋있는 연기, 더 멋진 결과물이 생기기도 합니다. 자, 그럼 우리 교실에서 협동할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여러분이 한번 잘한 점이나 반성할 점이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예시예요. 네, 모둠 활동할 때 협동하지 않고 나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죠. 지난 시간 도덕 때 이런 걸 무임승차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여러분 모두가 알고 있으니 교동조 4학년 친구들은 앞으로 모둠 활동이나 협동할 때 최선을 다할 거라고 믿습니다. 네, 다음은요. 우리 교과서 83쪽에 체험활동 쪼개진 사각형 맞추기를 같이 해야 하는데 지금 만날 수가 없는 상황이라 선생님이 여러분 함께 볼 수 있는 동영상 하나와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교과서 84쪽의 활동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서로 힘을 모아서라는 동영상이고요. 동영상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같이 볼게요. 체험활동 얘기하기 전에 영상 보니까 어때요? 서로 기다란 숟가락을 갖고 있어서 각자 먹을 수는 없는 상황이었죠. 근데 어떻게 했나요? 서로 먹여주기 시작하니까 먹을 수가 있죠? 협동이 이렇듯 나만 생각하면은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다른 사람과 함께 힘을 모으면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교과서 84쪽 체험활동은요, 우리 가족하고 함께 해볼 거예요. 첫 번째 한번 볼게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활동 이 순서를 잘 따라가면 할 수 있어요. 자, 한 사람이 오른팔을 위로 올려서 손등이 보이게 하고 왼팔은 밑으로 내려 손바닥이 보이게 합니다. 한 손은 손등, 한 손은 손바닥입니다. 오른팔, 왼팔 잘 구분하세요. 두 명이 짝을 이루어 손을 마주 잡고요. 꼬인 팔을 풀어봅니다. 여러분 가족과 함께 해보세요.
그럼 세 번째, 인원수를 점차 늘려서 한번 똑같아요. 손을 잡는 방법은. 한번 팔을 풀어보는 게 여러분의 목표예요. 가족 구성원이 3명인 친구들은 셋이 할 수 있겠고요. 4명 혹은 5명인 사람들은 더 다양하게 할 수 있겠죠. 생각보다 이 꼬인 팔 푸는 게 아마 어려울 거예요. 활동할 때 나보다 어린 동생이나 혹은 연세가 있으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다면 다치지 않게 배려하면서 이 활동을 한번 해봐도 좋겠어요. 3번까지. 자, 그런데 여러분이 해보면 알겠지만 아마 어려울 거예요. 손을 잡는 방법조차 아마 익숙하지가 않아서 어려움이 있을 텐데요. 풀 때도 내 생각대로만 움직이면 절대 안 풀려요. 내 팔도 아프고 상대방 팔도 아플 거예요. 자, 의견을 나눠서 함께 움직여서 풀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아프다라는 거 미리 말했습니다. 함께 협동해서 여러분 가족과 함께 팔 풀기 활동을 같이 해보면 좋겠어요. 자, 요거는 예시를 넣었습니다. 자, 그러면 84쪽 마음 튼튼 협동하는 생활을 꾸준히 실천하려는 마음을 길러봅시다. 자, 여기 부분 이제 우리 실제로 만나서 도덕 수업을 할 수는 없었지만 영상으로 많이 듣고 배워서 알고 있죠? 협동이 왜 필요한지, 왜 우리가 협동을 하면서 생활을 하는 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지,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네, 교과서 85쪽 단원 마무리 활동 하겠습니다.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을 보기에서 골라 써보겠습니다. 연필 준비하고 같이 써주세요. 네, 보기의 글자 같이 읽어볼까요? 협동, 경쟁, 조화로운, 서로 존중하기, 맡은 역할 다하기, 상대방 배려하기, 우리라는 마음 가지기. 1번부터 같이 해보겠습니다. 1번, 땡땡은 서로 마음과 힘을 합친다는 뜻으로 공동체 생활에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무엇이죠? 네, 협동입니다. 2번, 협동을 잘하려면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할까요? 골라볼까요? 네, 그렇죠. 서로 존중하는 마음, 내 역할을 최선을 다하는 마음,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 우리라는 마음 가지기와 같은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협동과 경쟁은 서로 어떤 관계를 이루어야 할까요? 무조건 경쟁이 나쁠까요? 그건 아니죠. 협동과 경쟁은 서로 조화로운 관계를 이루어야 합니다. 협동이 필요한 상황이 있고 또 경쟁도 우리 사회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개는 서로 조화로운 관계를 이루었을 때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겠죠. 자, 85쪽 위에 마음에 담는 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숯불도 한 덩이는 쉬 꺼진다 라는 속담이에요. 이게 무슨 속담 뜻이냐면 여러 개의 수추로 빨갛게 불을 피운 곳에서 한 개를 꺼내 놓으면 그 한 개의 수추의 불은 곧 꺼진대요. 즉 사람도 여러 힘을 모아야 일이 잘 된다는 뜻입니다. 나무젓가락 한 개를 꺾을 때는 쉽게 꺾을 수 있지만 여러 개를 모아 꺾는다면 꺾을 수가 없을 거예요. 네, 궁금한 친구는 한번 해봐도 좋아요. 손만 조심하시고 한 개는 쉽게 꺾을 수 있어요. 여러분 힘으로도. 하지만 2개, 3개, 4개, 10개까지 모은다면 절대 꺾을 수가 없을 거예요. 이것처럼 개인의 힘은 약할 수 있지만 여럿이 힘을 합친다면 아주 큰 힘을 낼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85쪽 단원 마무리 스스로 되돌아보기는요.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협동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고 있는지, 생활 속에서 적용하고 있는지, 협동할 때 문제가 생긴다면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지, 협동하는 생활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는지 한번 별표 표시를 해보세요. 그리고 더 잘하기 위한 나의 다짐을요. 여러분 교과서 85쪽 이 부분에 적어주세요. 오늘의 과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85쪽 정리하는 게 여러분 과제예요. 선생님 도덕 만날 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혼자 가면 어려워요를 배워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되는 우리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영상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네,
어떤 구출 작전이라는 영상이고요. 이 영상 속에서 혼자 하면 할 수 없는 걸 여럿이 함께해서 해결한 위대한 경험을 같이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보고 오늘 수업 마칠게요. 수고했습니다. 아주 오래전 어느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모두가 잠든 늦은 밤, 소방서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당직 중이던 젊은 대의원이 전화를 받자 여인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제발. 수화기를 든 채 정신을 잃었는지 여인의 불규칙한 숨소리만 간헐적으로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주소나 전화번호도 물어보지 못한 터라 그는 그 즉시 서장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집을 찾을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서장의 입장에서는 고민되는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젊은 대의원의 말대로 했다가는 주민들이 전쟁이 난 줄 알고 놀랄지도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젊은 대의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주민들이 기꺼이 나서서 도와줄 거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서장은 그의 뜻을 받아들이고 마을 전체에 20대의 소방차를 보내라고 지시했습니다. 소방차가 동네마다 한 대씩 서 있게 되자 이번에는 동시에 사이렌을 울리도록 명령했습니다. 서장이 소방대를 지휘하는 동안 젊은 대원은 수화기 저편의 상황에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사이렌 소리가 들리자 소장이 명령했습니다. 1호차 사이렌을 꺼라. 그리고 다음은 2호차가 꺼라. 무전을 통해 순서대로 사이렌을 끄도록 지시하고 있는데 바로 그때 12호차 차례가 됐을 때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던 사이렌 소리도 멈춰버렸습니다. 여인의 집은 12호차가 서 있는 동네 부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수백 채의 집에서 여인의 집을 찾기란 쉽지 않은 일. 이번에도 서장은 젊은 대원이 가르쳐준 대로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 12호차 소방대장의 외침이 무전기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주민 여러분! 우린 지금 생명이 위독한 여인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두 불을 켜주십시오. 갑작스런 사이렌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깬 마을 사람들은 소방대장의 말대로 일제히 집안의 불을 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내 유일하게 불이 꺼져 있는 여인의 집이 발견됐습니다. 곧장 그 여인의 집으로 달려간 대원들은 문을 부수고 들어가 여인을 구해냈습니다. 여인을 찾았다. 의식은 없지만 아직 숨을 쉬고 있다. 생명엔 지장이 없을 것 같다. 위급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젊은 대원이 발휘한 기지, 그리고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구하려는 소방관들의 투철한 사명감과 마을 사람들의 서로 도우는 마음, 이 모든 것이 합쳐져 위험에 처한 여인을 구해냈던 것입니다.